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마이너스 2% 되는 조정폭이 나왔습니다.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전 날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값이 있어가지고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시세가 일어난다. 그리고 연말에 대한 전체적인 자금, 리밸런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하방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항상 어떻게 대응했었죠? 기회로 대응했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의 일정이 워낙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26년에 테슬라의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26년도에는 우리가 일정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집중해야 되고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공매도의 흐름들이 슬슬 이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공매도 비율이 2.8% 그러니까 테슬라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하방 압력의 부분이 다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공매도 리포트가 떴는데 2.6%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것보다 공매도 하방 흐름들이 공매도가 상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비율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공매도 비율이 내려간다라는 것보다 이제 공매도 주식을 빌렸기 때문에 다시 상환하는 기간으로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기계적인 매수세가 올 수 있다라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26년에 일정에 따르면은 1분기에도 일정이 너무 많고 로보택시라든가 이제 휴머노이드 결과라든가 AI, FSD에 대한 구독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더 집중해서 만약에 이제 공매도 수량에 뺏기지 않도록 주가가 하방하면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매도 수량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최근에 또 테슬라의 긍정적인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이거를 하루하루 쌓아갈수록 이게 쌓여가지고 테슬라는 결국에는 뭐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이 보상안에 따른 2600달러에 갈 수밖에 없구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쌓인다는 겁니다. 옆에서 그냥 좋더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진 자산의 50%, 70% 넘는 돈을 투자하실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스스로 이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게 쌓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남으신다면 댓글로 테슬라 가자, 천스러 파이팅 남겨주시면서 꾸준하게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인사이트 기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 기반으로 테슬라 꾸준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차트의 맥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체적인 차트의 맥락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보았을 때 마켓메이커들의 방향성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찍어줬고요. 하방 찍어주고 다시 상방 찍어준 다음에 하방 찍어준 채로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는 과정의 그림이 매우 중요해요. 아래 하단 쪽을 좀 오랫동안 3개월 동안 붙여줬다는 건 뭐다? 힘의 응축의 단계가 엄청났다. 이 힘을 어디서까지 발산시킬 것이냐? 결국엔 이것도 하나의 지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줄 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600달러 왔을 때는 단기적인 계좌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횡보 부분에서 비중 다시 채워갈지 보면 되겠지만은 제가 그리는 그림이 이 600달러를 큰 모멘텀으로 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0달러 구간, 400달러 구간에서 채워줄 때 제가 계속해서 대응하셔야 된다.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의 이렇게 하단 자리에 힘이 모아주는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기회로 가져가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센트럴이 안 터졌다고 해서 실망 매물로 떨어져? 오케이, 너무 땡큐.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더 강하게 채워가면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덤벼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공매도 비율은 최근에 2.69%로 제가 고가 부분 말씀드렸죠.
왜냐? 3% 이내로 테슬라는 공매도 움직입니다. 이유가 테슬라의 자체가 워낙에 멀티플이 크다 보니까 이 기관 외인들조차도 어디에서까지 주가가 오르고 내려갈지 알 수 없단 말이죠. 특히나 지금 이 숏을 친다는 거는 더더욱이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애초에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3%로 제한하는데 최근에 2.69%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공매도의 상단에 최측근에 올랐으니까 하방의 압력에 대한 게 줄어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공매도 비율 수량을 따져보면은 이제 50조 원 가까운 금액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대로 쇼 커버링이 일어나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을 쥐어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단 측에 오르니까 다음 비율이 다소 낮아졌어요. 공매도 수량으로 보자면은 360만 주가 줄어든 거거든요. 이걸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2조가 넘는 금액이 다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2조가 지금 패시브 자금으로 테슬라를 강제 매수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2조, 2조, 2조 이렇게 계속해서 강제 매수 상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공매도 비율을 계속 봐야지만이 지금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오르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 안에서 우리가 논다는 거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에 따라서 너무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동시에 터진 이 세 가지 신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는 믿기 힘든 생존 사고입니다. 먼저 모델 Y가 이 800m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거든요. 이게 너무 믿기 힘든 거예요. 안에 그 운전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믿기 힘든다는 거죠. 800m 높이라고 하면은 대략 아파트 26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는데 A필러와 이 B필러가 크게 변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객석 공간이 비교적 유지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도 열폭주로 불이 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사고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그럼 이런 사고 하나가 투자에 무슨 의미냐? 중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안전 신뢰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이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은 결국 규제기관과 대중의 신뢰가 먼저 깔려야 사업이 굴러가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퍼질 때 테슬라에 유리한 건 복잡한 기술 설명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준다는 거죠. 물론 단일 사례로 일반화하면 안 되고 이건 평판 관점에서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중국에서 로보택시가 진짜 준비 중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중국 법인인 상하이 근부 조건으로 이 저전압 전기 엔지니어를 로보택시 관련 업무에 연결해 채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저전압이 왜 중요하냐면 로보택시 이 신경계가 바로 이쪽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센서가 본 걸 컴퓨터가 판단하고 그 판단이 이 조향이나 제동, 문 개폐 같은 장치로 즉시 전달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신호가 오가는 회로 기판 검증 프로세스가 저전압 영역에 걸려 있고 채용이 이 긴급이라고 표현이 붙었다는 점은 실행 단계로 넘어가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이 채용 공고 기반이라서 실제 프로젝트와 규모 일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항상 우리가 과거에서 이어졌듯이 테슬라의 채용 단계에서는 이미 방향성이 그려진 상태에서 채용이 일어나고 실제 채용이 된 다음에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뉴스는 움직이고 주가는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용에 대한 방향성의 그림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축출성 보도인데요. FSD 버전 14의 모든 기능이 갖춘 버전이 26년 3월 중국에 출시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 H200이 2월에 중국 출시되면 테슬라는 미국에 학습된 기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데이터로 미세 조정만 하면 되는데 이는 원래 미국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부하의 약 10% 정도만 필요하므로 학습 및 검증을 한 달 안에 완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 결국엔 FSD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검사해야지만은 어떻게 보면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중국은 정말 이제 교류 고통이 혼잡하고 이 혼잡한 교류 고통을 자율주행 모드가
이제 어느 정도 사고 없이 무사고로 다 진행이 되면 어느 나라에서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FSD 모델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기술 부분이 굉장히 선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존하는 이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중에 중국보다 앞서는 곳이 결국에는 견줄 만한 것이 이 테슬라라는 겁니다. 테슬라조차도 사실 중국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을 앞서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애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중국에서의 그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부드럽게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항상 중국 시장에서 기술 검증이 들어가는 모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테슬라의 FSD 버전 14의 모든 기둥이 갖춘 버전이 중국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중국과의 실질적인 기술 부분을 대결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 비교 기반으로 결국에는 테슬라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더욱더 테슬라로 더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은 테슬라가 많이들 이제 인기가 많죠.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지금 12월분도 거의 다 이제 매진이 됐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매진이 돼가지고 이번에 차량 인도 발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요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 대한 차량 판매가 우리는 폭증한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전석 매진인데 이거에 대한 차량 인도량이 중국에 의해서 좀 높게 나온다면 주가적인 영향 모멘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 해서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좀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여기에서 저항을 좀 맞았고 보세요. 다 음봉이잖아요. 보시면은 다 음봉이고 쪽쪽쪽 해가지고 4일 5일 해가지고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이해가 돼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내릴지 몰라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시제적 방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부가 뭐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다. 근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다? 연준은 이때까지 25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더욱더 올라간다. 그래서 안 내렸던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최근에 이제 CPI 발표가 좋게 나왔잖아요. 물가 영향 없구나.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고용 지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고용 지표가 낮아진다.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제가 이유 말씀드렸죠. AI랑 로보틱스에 대한 산업 부분 때문에 이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지표가 고용에 대한 감소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 뉴스에서 시장에서는 해석을 안 하고 있죠. 고용이 안 나온대. 그래서 단순 불안한데 근데 경기는 너무 좋아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상반된 자료잖아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자꾸 못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노이즈로 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큰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AI와 이 로보틱스 산업에 따른 생산량이 엄청난 호황이 오고 있는 거고 이거에 따른 게 주가적인 부흥으로 이끌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기조에 의해서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거는 부동산이랑 증시로 자금이 쏠려올 텐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기회를 투자로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중심축에 있는 게 테슬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계속해서 구독자분들하고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같이 대응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좌는 뭐 크게 거래는 없지만 단기적인 계좌는 계속해서 이런 하던 자리에서 기회를 먹어가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더블 쌍바닥이라고 해서 380달러 부근 388달러 부근에서 강하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계좌의 수익은 엄청나게 상승 중입니다. 여기 하단 부분에서 보시면은 25%죠. 근데 최근에 이거 날려봤자 21%밖에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해서 고공 유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600까지 다 준다면은 충분하게 시세적인 측면도 많이 먹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아직 시장적인 대응이 아직 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장을 읽거나 차트적인 부분이 읽을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에게 한번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앞으로에 다가올 이 산업 판도 또한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12단계의 보상한 목표 중에 1단계는 최우선적으로 이 $600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마켓 메이커들의 상단 채널 부분에 꼭 목표가를 맞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셔도 충분히 시장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시장 대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람 신청 안내에 앞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꼭 쥐고 가야 될 아이들이 있거든요.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죠. 휴머노이드가 테슬라 80%를 차지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거 휴머노이드 준비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꼭 준비해야 되고, 제가 무려 2달 동안이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관련주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왜 가져가야 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과거의 블링크 차징입니다. 블링크 차징이라고 2020년도 때 테슬라 1차 대시세 상승 때 800%가 상승했는데 테슬라가 그 중에 블링크 차징은 2200%가 증가했어요. 이유가 전기차 충전 수혜로 증가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테마성 부각으로 가파른 대시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휴머노이드가 엮이면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중국은 이미 관련주로 부각되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미 10배 넘게 증가하는 로봇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테슬라에 가려져서 아직 횡보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냐면, 마켓메이커의 이론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때 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켓메이커들은 개인들을 털어주려고 급락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 사게 된다면 결국엔 수익은 먹겠지만은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 50%를 감당하고 수익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 하락 파동에서 잡으면 단기적인 수익도 이렇게 100% 수익 볼 수 있고, 단기적인 수익도 300%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테슬라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안정적인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하단 자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계속 만들어주는 이 하단 자리만 우리가 잡아가도 너무나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달 동안에 이 휴머노이드 관련주들만 계속 뽑아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같이 한번 보실 거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하단 자리에 오게 되거나 단기적인 하방폭, 이 우리 단기적인 계좌에서도 충분하게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도 비중감이 약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비중을 계속 늘려가면서 우리가 다 같이 올바르게 외화벌이를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의 하단 자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알람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고요. 누르시면은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 등장합니다.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혜택 선택해 주시는데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선택해 주세요. 무료 정보 받아보려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단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람 신청을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한 글자, 한 숫자 틀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알람 신청을 못 드리니까 꼭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전체적인 흐름이 테슬라에 너무 좋고 하방이 온다라면은 엄청난 기회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